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비의 올인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의 가성비를 따진다.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철저하게 돈에 입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40, 50대 부모분들은 보시면 그래도 하나 다른 시각을 가지실 수 있다거나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가성비, 그리고 인구 절벽, 노후 대비. 부동산 채널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노후,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게 저희 채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간특한 수익형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연관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성비, 그쵸? 일단은 이거 자료가 되게 많은데요. 내용은 다 그거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교육 결혼자금 때문이다. 노후 준비 미흡인 이유 자녀 양육비. 국민의 46% 노후 대비 못해. 기혼 여성의 자녀 양육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대학 졸업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 한마디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지고 있다. 지구상의 어떤 국가보다도 많이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비에 올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거는 그냥 딱 보시면 하도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자녀 결혼 자금 때문에 여러분들 노후 준비가 무너지고 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외니까. 이 부분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들으신 내용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구 절벽입니다. 아까 전에 페이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거였는데 이 인구 절벽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인구 절벽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인구 절벽,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그죠? 부양받아야 할 노년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미래가 곧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내 경제 상황은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62%.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 84%입니다. 84%. 노인을 위한 복지가 늘어날 것 같다. 저는 이런 거에 이게 맞다, 옳다, 그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얘기하고 있어요, 돈. 그래서 젊은 부부나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이 늘어날 것 같다. 그죠? 50%가 안 됩니다. 근데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늘어날 것 같다. 73%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정치인들은 앞으로 세대별로 나눴을 때 세대 갈등이란 건 존재하면 안 되지만 일단 정치인들은 머릿수가 많은 쪽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복지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노인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당연합니다. 많이 들겠죠. 세금이 많이 들 것이고 기왕에 거친 세금에서도 기존의 노인복지에 필요한 세금이 요만큼이었다면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니까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 인구 중에서는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요 부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요 부분이죠. 소득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세금이 많다. 이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언뜻 보면 당연한 말이죠.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 지구상의 모든 특수한 몇몇 국가를 빼놓고선 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여기에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인구가 일반적인 국가처럼 늘면 참 좋겠지만, 그죠? 그냥 간다 그러면 이 말은 전혀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처럼
이런 곡선을 인구 절벽이 눈앞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 얘기는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권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건 요 내용에 따라서 조세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아래 보시면 납세자 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800만원 등 각종 소득 공제를 받아온 근로자의 세제 개편 전후 세금 증가율은 최고 7천만원대에서 8천만원대, 한마디로 7천, 8천 버는 사람들이 정점이란 뜻입니다. 정점. 그러니까 절대적인 세금 납부량은 당연히 사자 들어가시는 고소득층이 많이 내겠지만 조세 부담률이죠. 부담률. 벌어들이는 돈 대비 이 사람들이 뭐 세금 빼고 못 빼고 이제 쓸 수 있는 뭐 가처분 소득이란 표현을 써볼게요. 정확한 뜻은 아니 약간 다르지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을 제일 많이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최고 7천에서 8천만 원대. 그러니까 정점을 친 뒤 하향하다가 2억을 넘어서면 오히려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고액 연봉자들은 소득에서 공제 금액이 찾아간 비용이 작아 세제 개편의 영향도 덜 받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내는 금액은 제일 많겠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극소수죠.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다 이런 거예요. 결국엔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낸다. 세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나 여기에서 부담하는 돈보단 중간에서 제일 많은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요 구간이죠. 7천, 8천 버시는 요 구간이 어떤 거예요? 요 구간. 네. 대기업 종사자들입니다. 대기업 종사하시는 월급쟁이, 대기업 종사하는 월급쟁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자녀 교육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70년대, 80년대생, 그죠? 70년대, 80년대생들한테 부모분들이 자녀 교육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과외가 유행을 했으니까 뭐 한 1억을 투자했다고 칩시다. 1억을 투자해서 이 자녀들이 70년대, 80년대생들이 직어국, 그렇죠? 지방 거점, 국립대학 이상, 인서울 포함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 대비 5배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들인 돈 대비 가성비, 다시 아까 그 말씀드린 가성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인 돈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았어요. 70년대에서 80년대생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전에 뭐 60년대생 이분들은 아예 뭐 과외라는 게 있지도 않았으니까 아예 빼고 가성비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가면 갈수록 90년대, 00년대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진출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교육비로 뭐 사교육비로 1억을 썼으면 부었으면 인서울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성비가 나와요. 안 그러면 인서울 이하로 갔으면 들인 돈 대비 이 사람들의 생애소득이 사교육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요것 때문이에요. 언뜻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돈으로만 따지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 보시는 뭐 30, 40대 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으셔서 그 자녀분들이 사회에 나오는 00, 10, 20년대생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숫자가 모든 걸 다 예상해 주고 있어요. 인구가 절벽되기 때문에 부양할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부양해야 될 사람들은 늘어나고 부양해야 될 생산 가능 인구는 왕창 줄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자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올인을 하셔서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자녀가 스카이 이상을 갈 수 있겠느냐. 네. 제가 봤을 땐 스카이 이상은 가야 가성비가 나옵니다. 요런 부분을 보셨을 때 당연한 결과예요. 이거는 제가 무슨 예측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교육을 해서 그쵸 사자 직업이 되면 돼요. 사자 직업이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 직업 몇 프로나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카이는 몇 명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은 사교육도
똘똘하니까 스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스카이 갈 수 있는 것. 자녀분을 대기업에 보내면 뭐랍니까? 그쵸? 생각해 보세요. 7, 80년대생은 대기업 종사자와 뭐 일반 기업 종사자 평생 생애소득 차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것도 10억도 안 돼요. 근데 예를 든 겁니다. 10억이라고 치면 90년대생, 000대생은 5억 차이가 날 거고요. 20년대생이 되면 거의 뭐 2억도 안 될 거예요. 이 얘기냐 뭐냐 하면 극상위 사자 직업이 아닌 다음에야 그냥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 자녀분이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한들 점점 그 메리트는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 종사자 요 구간이 세금을 가장 많이 뜯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요 부분을 생각해 보셨을 때 다 모든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건 뻔하게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녀 교육에 가성비란 단어가 물론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굳이 돈 얘기를 하자면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죠. 사자를 만들 자신이 없으시면 자산으로 물려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자산을 깎아먹어가며 하는 교육비 투자는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 10년 후, 멀면 20년 후에 이 대한민국은요,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젊은이 1명이 노인 4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부양할 돈은 어디서 나오냐? 세금에서 나오죠. 그럼 나라는 세금을 누구한테 얼만큼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자는 상관이 없어요. 사자가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부모가 돈이 너무 많으셔서 교육도 빵빵하게 시킬 수 있고 자산도 빵빵하게 이러면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1% 이내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자산과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사교육에 뭐 투자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노후를 까면서까지 자식 교육에 투자하신다고 제가 무슨 권리로 그걸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자유. 그죠? 자기의 노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 교육을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뭐 본인의 노후를 희생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건 상관없이 그냥 자녀의 미래 단 하나, 그거 하나만 보셔도 교육이 1순위는 더 이상 아니다. 자산을 물려주시는 게 유무형의 자산을 물려주시는 게 더 가성비만 따지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결단, 가정 내 결단이잖아요. 이건 나 혼자 사는데 내가 무슨 어떤 부동산을 뭐 구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이런 걸 할 때는 같은 가정 내 다른 의사결정권자인 배우자의 설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일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게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뭐 누가 투자를 잘못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건데 댁에 가셔서 배우자를 설득을 못 하시죠. 그러면 말짱 그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배우자를 설득하려면 배경 지식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설득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쁜 부동산을 구독하셔서 재미는 1도 없는 영상이지만 다 보시면 그리고 제가 앞으로 올릴 영상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